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등락 구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고가는 6%, 그쵸? 상승 구간 찍혔고, 그리고 종가는 1.5%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으니까 고저차를 따지면 뭔가 뭐 좀 하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대박이다. 왜?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19,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2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고가 그냥 4만 원이라고 잡겠습니다. 100% 올랐다. 그쵸?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지금 얼마? 26조. 그러면 대략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시가총액 올라간 게 얼마? 13조. 그쵸? 그리고 성장률은 주가 성장률입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률은 100%. 그쵸? 주가 상승률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근데 더 웃긴 건 저는 내려갈 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보자고요. 그쵸? 제가 딱 구간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4월 말까지 어때요? 안 올라갔나요? 여기 뒤에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면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뭔가 싸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 이때 당시에 그냥 2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냥 한 달 전 가격이니까 이때도 13조입니다. 13조. 이때도요. 원전에 대한 실적 기준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딱 때려보잖아요. 그러면 싼 주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여기서도 시가총액 따져보면 대략 한 15조 원, 뭐 17조 원 요 정도 됩니다. 여기 한번 그냥 보면 되잖아요. 여기 밑에 보세요. 시가총액 15조 7천억. 언제? 2월 13일 날. 제가 대략 여기를 딱 돌파하는 구간을 보고 샀다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이 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여기선 팔아야지. 왜? 여기서 저점을 알았다는 건 고점도 그쵸? 유추할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느냐. 지금 사도 되나요에 대한 답은 안 됩니다. 근데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가장 얘기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 좀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쵸? 딱 여기. 여기가 적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52주 신고가 가격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요. 여기가 뭐 싸다.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매수해도 된다. 여기서 매수하고 그러면 더 빠지면 더 싸진 건데 손절할 건가? 못 하잖아요. 손절을 하려면 항상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뭐 증권사의 누구 뭐 어디 뭐 유명한 채널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뭐 3프로TV나 어디 나와갖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손절입니다. 그리고 싼 걸 사라 그래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싼 주식은 안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시세는 특히나 한국 시장은 일시적입니다. 물론 그 일시적인 상황이 구간별로 이어져서 장기간 상승 구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건 1파와 2파. 제 영상 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1파와 2파가 완성이 됐을 때고 1파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2파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파와 2파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실적 확인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1년도 걸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요거를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유자의 영역 또는 요런 거
원자력 업종에 확신이 있으면 어느 때건 사도 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 기대만큼 아직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종목, 즉 기업의 주가가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군들이 정말 큰 시세를 내는 경우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잡주입니까?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의 뭐 테마주, 작전주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한국의 방산을 책임지고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재무 차트를 놓고 보면 여기 뒤에가 너무 가파르게 떴기 때문에 여기가 작아 보이죠. 여기까지 딱 잘라갖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무 차트예요. 키움증권 보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0604번 재무 차트 화면 보면 누구나 이 화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20년도에 지나고 나서 신고가 딱 만들고 21년도에 신고가 만들고 22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5만 원부터 얼마예요 이거? 23년 7월달에 15만 원이라고요. 5만 원부터 올라간 거예요. 3배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실적이었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예상되어 있었던 실적인데 예상되어 있는 실적을 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폭발적으로 15만 원부터 얼마까지? 90만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다? 올해 3월달 여기 역대급의 유상증자가 나왔다. 유상증자가 딱 터지면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 만 원대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유상증자가 좋은 유상증자가 있다고요. 물론 유상증자 발표할 때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성장을 기반해서 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코스피가 열리고 나서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40년 동안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아마 2.9조 유상증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3조 6천억이 발표됐다고요. 이게 금감원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성장을 기반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60만 원부터 거의 90만 원까지 올랐어요. 얼마나 더 올라간 거? 50% 올라간 거잖아요. 60만 원짜리 9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30만 원 더 올라갔으니까 50%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아무리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자금 조달의 목적을 무조건 적어야 되거든요. 그게 금감원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자금 조달의 목적,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뭐 부채 상환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해 갖고 땡긴다 이 자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 절대 안 돼요. 나올 수도 없거니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이거 통과 절대 안 시켜줄 겁니다. 이거 내 장담할게요 진짜.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유상증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박 회장이 미쳐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좋은 유상증자가 된다. 그리고 이건 매수 기회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금 사도 되나요에 대한 답은 멀뚱히 손가락 빨고 기다리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도주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냥 매수하지 말고 그냥 뭐 뒤에 사세요. 이미 충분히 올랐어.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바닥부터 20배 이상 올라가요. 왜? 원전에 대한 수요는 AI에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SMR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AI 플러스 자율주행과 같은 그리고 전기차 이 전환 속도 왜 자율주행까지 더해지면 전기차가 이제 스스로 돌아다니는 이 지경에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만 찾아보더라도 실제 미국, 중국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중국은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업용으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많은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테슬라도 지금 한 2달 정도 있다 발표가 나온다고 하죠. 그럼 여기에는 AI는 추가적인 학습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AI 지금 현재 텍스트로만 진행하는 LLM이라 그러죠. LLM 모델에 진행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이런 것 대비해서 그 전기 사용량이 10배 정도가 많고요. 여기서 이미지화 시켰을 때 또 10배가 늘어나고요. 영상화 시켰을 때는 또 10배가 또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값싼 거?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주말에 이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LCOE 관련된 거. 전체 생산 단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건 폐기물 처리 비용, 요건 빠진 금액이에요. 근데 쭉 가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단가가 원전보다 높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ESS 같은 경우를 빠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다 따지잖아요. 그래도 원전이 싸다. 그렇죠. 근데 한국의 원전을 더 짓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는 약간 여기서 더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부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근데 이 폐기물 처리에는 뭐가 있냐면 재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재처리. 연료봉을 그쵸? 원전에서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을 합니다. 전기 생산하는 그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천연가스 떼가지고 물을 끓여. 그쵸? 요걸로 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원전에서 하듯이 원전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거나 이 다 똑같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전기 이 발전 방식은. 근데 한국에서 원전을 돌리잖아요. 이럴 때는 다 돌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폐연료봉. 요게 재처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번 대통령이 조금 바꿔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데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요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랬을 땐 한국에 대한 원전 모멘텀까지 싹 붙일 수도 있다. 재처리를 했을 때는 폐기물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근데 한국은 못하는 이유가 재처리를 하고 나잖아요.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나와요?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플루토늄이 나오면 요게 뭘 만들 수 있어요? 핵폭탄. 그렇죠? 핵무기. 한국의 핵무장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국에서는 일단 못하게 만들어 놨다. 한국을 못 믿는다는 거죠. NPT가 못 믿는 거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못 믿는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정치인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어쨌든 한국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차피 미국 그리고 유럽 플러스 중동 요쪽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리고 댓글에 나왔었던 내용 보세요. 원자력 업종에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어느 때건 사도 되겠지만 이거 틀린 이야기고요. 어느 때건 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때 그게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그럴 때만 매수를 하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 기대만큼은 아직 돈 못 벌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제가 요거 진짜 꽤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강남 그리고 이만큼이 서울이야. 이만큼이 수도권이에요. GTX 막 다닙니다. 이제 막. 그쵸? 근데 파주에서 GTX A인가 B인가 해가지고 이쪽 지나갑니다. 그럼 이쪽 지역 땅값 쭉 올라가죠. 여기서 이쪽 김포 쪽에서 어디 지나갑니다. 그러면 김포 쪽 땅값 쭉 올라가죠. 근데 이거 GTX가 오늘 만듭니다. 그럼 다음 달에 완공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강남 들어가는 시간대가 30분 주파 이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GTX 만드는데 수년이 걸릴 텐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선반영 된다고요. 주식시장 똑같다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때 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언제? 이격도가 너무 크다.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안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인된 다음에 팔아라. 아니 5만 원 찍고 4만 5천 원에 팔든 6만 원 찍고 5만 5천 원에 팔든 어차피 우리는 고가를 못 잡는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제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는 절대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5월 26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 41,600원일 때 변동성 무시, 타점 공유하는 것만 보고 매매하면 된다. 한 주도 매도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확인하고 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고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고가를 못 잡아요. 어쩌다가 한번 주문을 딱 넣었는데 고가가 딱 잡혔어.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고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번의 끝은 얼마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제가 그거 알 것 같았으면 제가 계좌 내용 다 오픈하는 거 아시죠? 여기 샀겠습니까? 여기 샀지.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가 구간에서 샀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는 시장 때문에 하락한 구간이 있고 요 날 있죠. 떨어진 날 4월 9일 날 제가 장중에 저가 4.7% 떨어져서 19,96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 못 샀어요. 다음 날 시가에 5.8% 올라가는데 21,600원에 샀다고요. 정확하게. 그냥 시가에 그냥 주문 넣어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영상 봐 오신 분들은 아시죠? 조선주들 제가 지난주에 다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어때요? 현대미포 오늘 수익 전환 몽땅 보유. 한국조선해양 같이 샀거든요. 오늘 수익 전환 몽땅 보유.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 제가 모두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내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오픈하는 겁니다. 그쵸? 하나 오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어때요? 이것도 싸게 샀어요 제가? 여기 샀나요? 이 좀 크게 볼게요. 보세요. 여기 샀나요? 아니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확인, 매수, 올라가는 거 확인, 또 매수. 수익 몇 프로? 57%. 언제 팔았나요? 2월 5일 날 57% 수익.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 조선주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언제 샀어요? 2월 6일 12,960원 17% 수익. 그쵸?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미포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때요? 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샀을 때 오늘 4.4% 올라갔다. 그쵸? 다른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대마린엔진 딱 보면 어때요? 작년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몇 프로 수익입니까? 이거 36%. 계속 나오죠. 두 자릿수 수익이. 언제 사요?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계속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은 구간 내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고민돼요. 이제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고민될 겁니다. 근데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가격. 가격은 뭐예요? 시장에 대한 인정입니다. 시장에서 인정해 줄 때 내가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 구간이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어때요?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하죠. 단 한 주도 매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가격 확인, 시장의 인정을 한 이후에 매수를 하자. 자, 그러면 6월 달까지 해서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